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영무제TV의 동생 전순배입니다. 오늘도 제가 좀 바깥에 빌딩을 촬영하러 나왔는데 평소에 촬영하는 건물들이 소유권 이전이 되거나 혹은 이제 실거래 신고가 된 건물들을 위주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직접 중개를 하고 있는 건물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역삼역 2호선이 있는 곳에서 이제 4번 출구에서 나오면은 도보로 2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이제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이기도 하고 바로 앞으로 나가면은 테헤란로 한 단계 이면에 있기 때문에 테헤란로랑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권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테헤란로의 바로 한 단계 이면에 있다 보니까 오피스 상권이랑 이제 먹재 상권이랑 이제 혼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점심 시간이랑 이제 저녁 시간에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상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바로 뒤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내용이 많은데 설명드리기 앞서서 계율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매매 금액은 120억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 평수는 80평이고 연면적은 21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중국연도는 2003년 3월달에 지어진 건물이고 2023년도 7월달에 전체 대수선을 진행했습니다. 자주식으로 주차가 5대가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엘리베이터 1대가 있습니다. 먼저 좀 간략하게 좀 매도자분의 좀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22년 9월 달에 전 노후된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약 한 13억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대수선을 했습니다. 원가를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104억에 매입을 해서 취등록세나 등기 비용을 다 하면은 110억에다가 이 건물 좀 리모델링한 13억 정도를 이제 포함을 하면은 원가가 약 한 12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원가보다도 더 낮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차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23년도 7월 달에 이제 대수선이 끝난 이후에 이 매도자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통임대로 세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통임대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기도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개별 임대를 진행을 했는데 한 4개월이 안 된 시점에 3층을 제외하고 지금 전층 임차가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3층을 제외한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5천이고 월 임대료는 이제 1,970만 원에 이제 관리비는 30만 원을 이제 별도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률은 이제 매매 금액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제 2% 수준이기는 하지만 3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임대료 400만 원에 세팅을 하고 있어서 3층까지 세팅이 다 된 이후에는 수익률 한 약 2.5%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3층 같은 경우에는 저 2층도 보시면 지금 법률사무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임대 문의가 들어왔었던 게 이제 뭐 디자인 회사라던가 아니 이제 IT 계열 쪽 법률사무실 쪽에서도 좀 계속해서 임차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계약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외장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외장재가 박판 타일이에요. 보통 이제 박판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타일보다는 조금 더 판이 크기 때문에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좀 장점도 있으면서 더군다나 저 타일 자체가 물 흡수율이 되게 적어요. 누수 부분에서도 좀 강점이 있는 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단점이 되게 비싼 타일이에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단점이 보통 타일보다는 훨씬 비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총 5대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여기 앞에까지 좀 된다고 하면은 총 한 6대 정도까지는 이제 주차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또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지하도 최근에 이제 임차인이 좀 들어와가지고 인테리어 회사가 임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가 로비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하나와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입구가 이제 2개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이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아래는 뭐 지하로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고 내부도 되게 깔끔해요. 소유자분이 너무 관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내부 마감재도 되게 좀 잘 해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하 1층이랑 이제 옥탑 6층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저희 이제 옥탑부터 한번 올라가 보면은 네, 여기가 이제 옥탑입니다. 보시면 옥탑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기 구워 드셨나봐요. 옥탑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뷰도 상당히 괜찮아요. 옥탑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제 아래층 내려가서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층 내부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제 실제로 지금 직접 사용을 하고 계신 이제 공간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네, 내부 공간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죠. 여기는 또 이제 화장실이고 화장실 옆에는 이렇게 좀 탕비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빼놨습니다. 이렇게 조금 탕비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놔서 각 층별로 이게 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깔끔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보면은 통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창도 되게 지금 가시성이 되게 좋습니다. 현재 여기 이제 5층이고 저 이제 4층은 이제 현재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3층으로 넘어가서 내부를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층에서 이제 한층 내려와서 이제 4층인데 여기 이제 또 건축 사무실이에요. 좀 내부 촬영은 여기 좀 힘들고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층입니다. 3층도 되게 깔끔하죠. 방금 이제 5층에서 이제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여기가 좀 되게 트여 있어가지고 저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일단 냉난방기 이제 2대도 좀 설치가 되어 있고, 아까 5층에서 이제 보셨었던 것처럼 여기 이제 화장실이랑 이제 탕비실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남여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구분이 가능합니다. 문을 따로 나눠가지고 세팅도 가능하게끔 해놨고, 네, 여기도 좀 이렇게 탕비실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조금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임차인들이 들어왔었을 때 뭐 이렇게 따로 만들거나 따로 설치를 해야 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로 많이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들어오셔서 좀 바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끔 전체 다 좀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보면은 3층 같은 경우에 또 테라스가 또 따로 있어요. 위에 층도 4층도 있긴 하지만 3층만큼 크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좀 사무실 용도로 쓰면 좋겠지만 이제 그거는 좀 어렵고, 3층 같은 경우에 이제 테라스가 이렇게 깔끔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이제 주택 구조였었는데 구조 보강을 다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기둥이 없고 그냥 딱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한 점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3층이고 이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그 파니브 디자인이라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가 이제 임차를 했고, 현재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1층 같은 경우에도 모롬이라는 이제 구이 전문 이제 이자카야인데, 여기 이자카야도 되게 유명한데요. 청남동 라인 쪽에 마코토라는 일식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12년 연속으로 이제 블루 리본을 받은 곳인데, 거기랑 이제 동일한 법인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자카야입니다. 여기 임차인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그러면 이사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 건물의 셀링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해 좀 셀링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역삼역이랑 정말 가깝다라는 거. 테헤란로 한 단계 이면에 있으면서 이 먹자상권과의 좀 연결성이 있는 건물이라는 게 되게 큰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 자체 매매금이 이제 120억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메인 상권에 있거나 혹은 역세권에 있었던 건물들, 거래가 됐었던 건물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만한 건물도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시로 들어서 좀 설명하면은 최근에 이제 선정능력 쪽에 이제 119억 5천만 원 이제 거래가 된 건물이 있는데, 물론 그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연면적은 크더라도 이제 노후가 된 건물이기도 하고 수익률도 현재 이 건물에 좀 비슷하거든요. 그 건물은 이제 당장 명도도 불가능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비교했었을 때도 이 건물이 조금 더 낫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 또 다른 예시로 이제 학동역에 그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이제 120억에 거래가 됐는데 명도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좀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향후 또 리모델링 비용까지 이제 추가가 되면은 이 건물이 더 낫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교 건물도 이제 학동역 초역세권에 앞에 도로도 넓은 이제 코너 건물이라는 좀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성형 건물이다 보니까 정말 좀 뛰어난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님, 그러면은 반대로 단점은 어떤 겁니까? 제가 좀 생각하는 단점은 역시나 좀 수익률일 것 같아요. 요즘에 대출금리가 3% 초반대면 상관이 없겠지만 최근에 지금 제가 잔금을 하고 있는 건물들 좀 비교해보면은 3.7%에서 이제 4.1% 사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이 현재 120억이다 보니까 80% 풀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월 대출 이자 비용이 좀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이 2%대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 건물 좀 보시는 이제 매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3층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직접 쓰신다라고 하거나 혹은 이제 3층 임차인을 세팅을 하고 현금 보유량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 이 건물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큰 단점일 것 같아요. 네, 오늘 보여드린 건물은 여기까지 좀 끝이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현재 전속을 받아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